오늘 이탈리아가 아쉬운 선택들이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스위스한테 무기력하게 패배했는데요. 과연 이탈리아는 어떤 것 때문에 패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탈리아는 최종 수비 앞라인 보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중원 미드필더의 조합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3미드를 조르지뉴, 바렐라, 펠레그리니를 사용했던 이탈리아가 오늘은 파지올리, 크리스탄테라는 새로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조별리그도 아닌 토너먼트 경기에 완전히 새로운 중원 조합을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파지올리하고 크리스탄테가 특히 수비 위치를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특히 프로일러나 자카에게 전진 패스를 매우 자주 허용했는데요. 파지올리나 크리스탄테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패스 각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계속 공만 보고 끌려다니면서 이 사이사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많이 허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크리스탄테가 지금도 앞쪽으로 되게 의미 없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파지올리가 맡아야 할 선수가 2명이 됩니다. 이렇게 수적 열세가 생기면서 아칸지는 프로일러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탄테의 수비 위치 미스 하나로 프로일러는 이렇게 엄청난 공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도 크리스탄테, 파지올리가 공만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쪽에 있는 선수를 놓치고 자카는 에비셔에게 전진 패스를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에비셔는 덕분에 포백 앞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위치 미스로 스위스 공격수들은 이탈리아 센터백들과 바로 가깝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기 내내 발생하면서 스위스는 조금 더 위협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됐고 이탈리아는 무기력하게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스위스의 첫 골 득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탈리아가 압박을 하다가 풀린 과정 속에서 파지올리가 앞쪽에 소모됐고 그렇게 되면서 파지올리가 빠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중앙 미드필더 프로일러가 되게 부지런하게 그 공간으로 뛰어가고 바르가스가 거기다가 강한 패스를 넣어줍니다. 프로일러는 강한 패스를 컨트롤하다 공이 떴지만 그 공을 잘 눌러 때리며 경기를 1대0으로 만듭니다. 지금도 파지올리가 압박에 소모되면 다른 선수가 커버링 해주고 아니면 파지올리한테 나가지 말라고 누군가 뒤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런 수비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커버링이 너무 부족했던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탈리아 공격진 중엔 키에사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이 키에사를 살릴 방안이 별로 없었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음바페를 최대한 수비 가담을 제외시켜주고 역습 시 체력을 몰아쓰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탈리아도 키에사를 역습에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았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죠. 또 오늘 이탈리아는 디마르코 대신에 다르미안이 왼쪽 수비수로 나왔는데 이게 역습할 때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르미안은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르미안이 공을 뺏고 역습을 나가려고 할 때 엘샤라위에게 전방 패스를 주려면 왼발각이 전진 패스하기 편하다는 거죠. 하지만 다르미안은 오른발잡이고 역습 나갈 때 왼발로 패스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자꾸 접게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접어놓고 주발인 오른발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만큼 타이밍은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역습에서 속도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0으로 스위스가 앞서며 종료됩니다. 이탈리아 전반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파지올리와 크리스탄테의 수비 위치 미스, 두 번째는 역습 시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체할 때는 중원의 변화가 일단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팔레티 감독은 중원의 변화를 주는 대신에 왼쪽 윙어의 변화를 줬죠. 엘샤라위 대신 차카니를 집어넣습니다. 왼쪽에 선수 자체를 변화를 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가장 수정이 필요한 곳은 중원이었는데 조금 교체 우선순위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파지올리가 한번 사고를 칩니다. 이제 이탈리아의 킥오프에서 이탈리아 공격수들이 앞으로 공을 받으려고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파지올리가 공격수 쪽으로 킥을 넣어줘야 맞는 건데 킥이 짧으면서 스위스 선수에게 공이 배달됩니다. 이건 뭐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파지올리의 개인 미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탈리아 앞쪽에 5명은 그냥 바보가 되고요. 스위스는 이 공을 역습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당연히 이렇게 역습 맞는 상황이라 이탈리아 수비진은 제대로 자리가 안 잡혀 있었고 측면에서 스위스에게 3대2 수적 우위를 허용합니다. 자카가 앞쪽으로 움직여주며 바르가스의 공을 받아줍니다. 자카가 공을 잡는 순간에 뒤늦게 디로렌초가 앞으로 나오면서 3대3 상황은 맞춰집니다.
유지입니다. 하지만 더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건 스위스 선수들이죠. 바르가스는 자카 등 뒤쪽으로 돌아뛰어주고 자카는 에비셔에게 공을 줍니다. 에비셔는 이 공을 달려가는 바르가스에게 내줍니다. 측면 3대3 싸움에서 스위스가 이탈리아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잡은 바르가스가 측면 쪽으로 완벽한 가마차기에 성공하며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이건 돈나룸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중원에서 되게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센터백 셰어가 가운데 쪽으로 공을 넣어주면 센터포워드 엠볼로가 다시 내려와서 공을 한번 받아주고 자카 쪽으로 리턴을 내줍니다. 그러면 자카는 이 공을 받아서 또 측면 쪽으로 전개해줍니다. 공격수든 미드필더든 팀에 필요한 움직임을 계속해줬던 스위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문제가 되었던 중원에서 해결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미드필더 바렐라를 빼고 공격수 레테기를 투입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스카마카와 레테기로 장신들의 머리를 노려보겠다는 건데 문제점을 이상하게 해결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스위스가 제대로 뒤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사이드에서 크로스 올릴 각이 잘 안 나왔고 결국에 이탈리아는 무기력하게 2대0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 스위스에서 칭찬하고 싶은 선수는 역시나 그라니트 자카와 아칸지입니다. 특히 자카는 무리한 전진 패스를 하기보단 소요 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진짜 필요할 때만 전진 패스를 하면서 팀에게 도움되는 플레이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칸지도 수비 라인 리딩을 엄청나게 잘해줬고 아칸지를 중심으로 로드리게스, 셰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이탈리아는 토너먼트라는 단판 승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파지올리, 크리스탄테라는 아주 실험적인 조합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죠. 반면에 스위스는 자카와 아칸지라는 주연을 중심으로 나머지 조연들이 열심히 움직이며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완벽한 승리였죠. 과연 스위스는 유로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